궁극적으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다. 관심도는 조금 높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종목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수익이 크게 나더라. 그 바이오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바이오주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뭔가 진짜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도박 심리가 있나요? 네. 뭔가 이렇게 다른 종목 물리면 왠지 네. 불안한데 바이오주는 약간 물리면 더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 수익이 날 것 같은 이상한 믿음? 그래요?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숫자 안 찍히는 바이오주도요? 그러니까 근데 선별해서 사죠. 당연히. 제가 오랫동안 봐온 바이오들 있잖아요. 2주씩은 여기까지 빠졌으면 정말로 안 빠질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믿는 그 기업의 이게 임상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기업은 정말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보톡스도 되게 오래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들도 되게 계속 했었는데, 왜냐면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은 숫자가 찍히는 헬스케어 위주로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제약바이오도 비만 당뇨 뭐 이런 쪽들 위주로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다 최근에는 뭐 그 외에도 이제 임상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업체들도 많이 가긴 하지만, 바이오는 저는 이제 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바이오는 절대 안 하고 제가 아는 바이오 한 10개 정도? 그 안에서만 해요. 왜냐면 그 기업들은 제가 20년 이상 봐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 대충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20개 정도만 하고, 그 안에서도 사실은 뭐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바이오는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되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게 하지 못할 거면 죽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만 당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사실 헬스케어기도 하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미용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얼굴만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우주보다는 살을 빼고 싶은 뭐 앨런 머스크나 마찬가지로 다 그런 사람들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돈이 되잖아요. 그죠?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진짜 많이 전체적으로 그쪽도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만 당뇨 쪽들은 확실히 좀 대기하고 있는 임상 결과치가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바이오는 미국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했었어요. 코로나 때는 미국 바이오는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바이오 하는데 바이오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의료기기 쪽들 많이 했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용 뷰티 섹터 쪽에서 약간 보형 쪽이라든지 보톡스 이런 쪽들 많이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좀 방향 조금 바꿔서 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낙폭과대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조금 괜찮은 것들, 끼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하고는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엔케맥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지노맨 컴퍼니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빠져서 너무 많이 빠졌다 막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것들은 좀 하긴 했고, 그 다음에는 뭐 다들 뭐 의료기기 쪽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진단 키트 쪽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이제 당뇨와 관련되는 것들, 뭐 아이센스나 동은아나테 이런 것들도 많이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 다 당뇨랑 좀 연결되어 있고요. 사실 이 진단 키트라는 게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코로나로 너무 진단 키트가 돼서 그렇지, 사실 이 진단 의학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방 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키트 하나로 뭐 암을 5개를 한꺼번에 뭐 미리 발견한다든지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얘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네. 그럼 이쪽을 먼저 치료하잖아요. 뭐 안젤리나 졸리도 그런 유전적인 성향 때문에 치료했었던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이게 예방 의학 쪽에서 진단 의학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되게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만 당뇨 쪽들 최근에 보면 뭐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쪽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뭐 최근에 보면 대장은 펩트론이었었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이런 쪽들은 이렇게 보면서 후발주자들 보시면 최근에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외국 기관 엄청나게 사거든요. 이쪽도 비만 당뇨 패치 쪽들 하는. 그러니까 대원제약은 뭐 제가 그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 시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감기가 또 유행하고 겨울이 되면은 여기는 밑자의 본전이 회사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 병원 가면 맨날 콜대원 처방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밑자의 본전인데 라파스라는 회사랑 같이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비만 패치 개발하고 있대. 그러면 약간 스토리가 좀 섹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기관이 막 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 쪽들은 스토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뭐 그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새 그렇더라라는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큐렉소 이런 것들도 많이 갔잖아요. 뭐 인공관절 막 이런 쪽들 네. 그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가고 뭐 미용 의료기기 쪽들도 많이 갔습니다만 영상 진단 쪽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방의학 쪽들이고 병을 좀 깊게 진행시키지 않는 사람의 생활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쪽들이잖아요. 뭐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이제 치료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작은 병을 크게 키우지 말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미리미리 발견하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시대, 인구 감소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들은 저는 계속 꾸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성장주 기술주란 말이에요. 네. 최근에 네이버 올라오는 것처럼 기술주 성장주 섹터 쪽에서 금리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피해를 받단 말이에요. 그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시점에서 수혜를 받다가 다시 또 최근 1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가장 큰 피해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상의학 많이 하는 쪽들은 비용을 무시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 먹는 하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비용 조달도 어렵고 자금 조달도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뭐 미국이 내년 2분기부터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친다라면은 미리 움직인다 친다라면은 네.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그러네요. 본다라면은 이제 금리가 어떻게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확신만 들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빠진 쪽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빠진 기업들 중에서 기관이 과거에 좀 관심을 가졌었던 올해 임상 기대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면은 뭐 에빌바이오나 레고캠바이오 이런 것들은 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사주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뭐 이쪽 같은 기업들은 다 이제 로열티도 받고 실적도 전환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붙기만 하는 기업들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에로를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기업들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임박한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해서 좀 찾아내는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사실 예전에 보면 신테카바이오는 되게 많이 올랐지만 그것도 AI로 이게 내가 이렇게 임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올랐고 루닉 같은 경우도 예, 영상 진단 통해서 엄청 올랐죠. 뭐 어떤 병일 것 같다라는 걸 미리 이제 의사한테 제시하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루닉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암 환자가 나왔으면 이 암의 모양이나 크기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환자는 어떤 약을 써서 계속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좀 많이 좋아지고 그 또 인공지능의 도움도 받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부분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도 뭐 알츠하이머도 지금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오진 않을까. 그거는 정말 지금 큰 제약사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슬슬 이제 어느 정도 FDA에서 승인 나오는 것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니까 좀 한번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바이오 이야기 하실 때 눈이 가장 반짝거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 근데 약간 도박 심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바이오는 한 방이다. 아 저도 개미인가 봐요. 바이오는 한 방이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근데 또 이게 바이오 산업을 보니까 이게 산업이 2차 전지나 반도체보다도 성장세는 훨씬 크다 그러더라고요. 성장성은 당연히 크죠.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거 생각해 보세요. 비아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회사 주식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뜻하지 않게 발견된 약이긴 합니다만은 신약 하나 만들어내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긴 합니다만은 신약 하나 나오면 그렇죠. 그냥 그 기업 100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이라는 거는 그 가치는 상당히 좀 무시 못하고 시장성을 충분히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지금 뭐 그 시장이 뭐 조 단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시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이라는 거는 히트작 하나 나오면은 끝나니까. 그래서 약간 저처럼 좀 도박 심리, 뻥튀기 심리가 좀 가미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좀 더 가까워진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뭔가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 나오는 기업들은 좋게 보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죠. 그 부장님 바이오 그 관심 있는 그 기업 리스트 뭐 한 10개, 20개 이렇게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한 거? 네. 아, 네네네. 근데 이 중에서 망한 건 없으세요? 그 지난 이렇게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보시면서 망한 건 없어요. 망한 거 없어요. 대박 난 거는 있어요. 아, 그래요. 대박 난 거는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쯤인가요? 네.
그때 이제 투자해 놓은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때는 한 6, 7천 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저는 바이오가 잘 될 것 같아서 갖고 있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우리나라는 바이오는 시기상조인가 봐. 그래서 포기했는데 그 뒤에 10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3, 40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바이오는 제가 투자 안 해주셔서 망한 건 없고 한 번 좀 살짝 상패 낼 뻔하고 거래 정지된 건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도 살아났어요. 한미약품의 회장님이 나오셔서 그 회사를 인수하는 바람에 급 살아나가지고 거래 정지돼서 오히려 수익 좀 많이 내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 저는 진짜 좀 도박 심리가 있나 봐요. 아니 그 도박 심리라는 게 이게 바이오 산업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몇 개 기업이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도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되게 좋잖아요. 그 의미도 있고 산업적으로. 정말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투자할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1상에서 3상까지 가는데 최소 10년이 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장기 투자를 하고 그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능력 있고 그 기업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쵸. 그 기업에 정말 장기 투자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 잠깐 이슈 나고 뉴스 나고 테마에 실려서 막 급등하고 막 이럴 때만 들어가서 막 투기적으로 매매하다 보니까 바이오는 막 투기 주식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신약이 나오고 그 신약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발전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 기업이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빵빵 신약이 막 나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뭐 정말 바이오 주식들은 좋은 기업 하나 발굴해서 초기부터 사실은 조금 초기부터 투자하면은 그냥 묻어뒀다. 내 돈 이거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묻어놓는 기업들은 나중에 정말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상장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은 좀 잘 상장 초기부터 선별해서 잘 보시는 것도 최근에 보시면 큐리옥스 바이오라고 공모가 미달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상장할 때. 근데 상장해서 13,000원이 공모가였었는데 들어온 날 13,000원 찍고 들어와서 12,400원까지 갔다가 3만 원 오늘 단숨에. 근데 이 기업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고 좋은 기업이거든요. 네. 파트도. 이 기업도 되게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하고 있는 산업이 그냥 바이오 임상이 아니라 그 바이오 임상과 뭐 그런 부분에 필요한 세포 이렇게 분리해주는 그 기가 그것도 약간 인공지능 로봇으로 자율로 하고 막 이런 쪽인데 되게 성장성 있는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상장이 과거보다 쉽지가 않군요. 까다로워졌고. 네네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이제 상장 안 되는데 요새는 또 스펙 상장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눈여겨봤던 기업인데. 저도 그 기업은 놓쳐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날 제가 뭐 딴 거 막 아침에 하느라고 못 사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저는 그 기업은 좀 나중에 좀 조정이 들어오면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장기적으로는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뭐 그 기업을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끝으로 한번 네이버 카카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네이버가 최근에 그 토종 AI 하이퍼 클로바 X 네. 그 이슈 때문인지 조금 꿈쩍꿈쩍 오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이 기업도 바이오랑 비슷해요. 성장주, 기술주의 선두주자였었고 코로나 때 제일 많이 올랐었고 지금 비를 보고 있잖아요. 역시 여기도 금리가 어느 정도 빠지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올 수 분명히 있는 산업이고요. 그 생성형 AI 뭐 ChatGPT랑 싸워도 뭐 자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자신인데 일단 뭐 오픈되고 성능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 수급도 괜찮고 저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제약 조건이 적은 네이버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카카오는 이미 좀 분사돼서 많이 다 상장을 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뭐 근데 나중에 또 웹툰도 나중에 상장하잖아요. 네이버 쪽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네이버에 대한 시장 관심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18만 원대 왔을 때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뭐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지금 어느덧 이제 올라왔다 빠져서 그렇긴 한데 22만 원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라면 뭐 20만 원 정도 지지선 손절선 두고 한번 트레이딩 겸 저점 매수 겸 한번 해볼 수는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이퍼클로버 X 나왔을 때 거기랑 이제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연동할 수 있는 산업적인 부분들도 성장성도 네이버 자체 내에서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색 엔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각 기업들이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산업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는 제가 나오는 그
하이퍼클로바 X의 성능 좀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주가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심도는 조금 높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여겨봐야 될 주식이군요. 네, 그러면 부장님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1억 정도 있으면 네, 50%는 현금입니다. 50%요? 네. 맞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50%는 언제라도 제가 트레이딩 자금을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50%는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빠지고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것들 좀 투자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지지난달에도 마찬가지로 내수주들 정말 다 대폭락한 것들 사두면 맞아요. 20-30%는 금방 나올 수 있을 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그랬었나? 다른 데서 그랬었나? 네, 잘 헷갈리는데 여기서 하셨습니다. 네, 그것들 다 그 이상씩 올라왔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시피 지금은 저는 또 시장에서 정말 너무 심하게 빠져서 더 이상 덧받칠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대신에 이제 실적은 바닥을 치고 터닝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분명한 것들, 이런 것들 정도 한 20% 정도 사두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반도체에서도 제가 보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랑 제약바이오에서도 좀 일부 좀 사놓고, 뭐 게임주도 좀 일부 사놓고, 뭐 이런 성장주들 기술적을 뭐 네이버 포함해서 그런 쪽들을 좀 나눠서 사놓고 현금 50% 두고 언제라도 내가 사둔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면 거기에 투입할 예비비를 50%에서 20% 정도 해놓고 30% 정도는 시장을 좀 쫓아가는 뭐 트레이딩 자금 내지는 바로 현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유 자금. 저는 아무리 강세장에서도 저는 30%는 항상 현금을 가져가거든요. 네. 이래야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고 뭔가 아까 물렸을 때 물을 타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 100% 투자하진 않거든요. 네. 항상 70%만 투자하고 30%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면 평상시보다는 조금 여유 자금을 늘려놓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한 4-5개 섹터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면요. 종목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되세요? 이게 잠깐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요. 어느 날은 갑자기 확 없어졌다가 어느 날은 사야 되겠다 싶으면 갑자기 확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한 평상시에는 한 5개, 6개. 아, 5개, 6개. 네. 그러시군요. 확 늘어날 때는 10개까지 늘어날 때 있는데 그거는 얼마 안 가고 또 갑자기 또 확 줄여드리고 그러긴 하거든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40개까지 있는 분 봤어요. 본인도 그건 뭐 맞는 갖고 것 있는지 같아요. 몰라서 관리가 안 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펀드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20년 동안 넘게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본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사람들 보면 거의 주식 수가 네. 2-3개예요. 아, 그래요? 네.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은 다 종목이 2-3개예요. 그렇군요. 네.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간에 아, 진짜요? 종목이 5개 이상 절대 안 넘어가요. 종목이 그거 늘어나는 순간 리스크 관리 안 되고 이거 오르면 저거 빠지고 저거 오르면 이거 빠지고 이런 게 분산되기 시작하면 올라봤자 제자리 빠져봤자 빠질 때도 같이 빠져요. 손실 더 커져요. 올라갈 때는 이거는 올라가는데 저건 또 안 올라가요. 수익이 생각보다 덜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보면은 요새 자문사들이라든지 운용사들 이렇게 매매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집중적으로 10개만 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10개 종목만 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액티브하게. 네. 그런 데가 수익이 되게 잘 나요. 근데 근데 막 주식 100개씩 가지고 있는 데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여지없어요. 실적이. 수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많은 게 커버가 일정 부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지수를 따라가면서 지수만큼 손실이 날 수 있겠지만 상승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 네.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장에서는 주식수를 철저하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본 상황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한 종목에 뭐 몰빵을 하라 소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주도주 종목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수익이 크게 나더라. 네.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 종목수를 분명히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 본인이 좀 빨리 대응하고. 제 고객분 중에서도 보면 정말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정말 2개, 3개. 많아도 3개 절대 안 넘어가더라고요. 만약에 3개, 5개 이렇게 집중 투자를 하면요. 퍼센트는 다 똑같은 건가요? 비율은? 저는 그렇게 해요. 아. 근데
정말 수익이 많이 나려면 정말 주도주에다가 50% 실으시다. 싫고. 주도주에다 50%를 싣고 나머지를 20% 30%씩 나누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분이 수익이 가장 잘 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확신이겠네요. 공부하고.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또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많이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모르니까 많이 못 사는 거예요. 조금만 사볼까? 근데 조금만 산 게 100% 갔어. 맞아요. 아쉽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네. 의미 없는데 그럼 그걸 보고서 아 이번에는 또 한번 많이 사봐야 되겠다 하고서 또 많이 사면 손실이 더 커.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갈 때 확실하게 실어주고 뺄 때는 확실하게 빼주고 이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 현금 비중을 항상 일정 부분 유지해 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하락장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왜냐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현금이 많으면 하락장에서 내가 리커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네. 근데 주식 100% 가지고 하락장 맞으면 기도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식시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항상 리스크 관리한다는 생각이랑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생각 이런 마인드로 지금의 시장을 대하는 게 맞겠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겠다. 그리고 평소에도 30%는 갖고 계신다. 네. 네. 그러면 부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뭐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저희 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들이랑 주식이랑은 연애만 해야 되지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사랑을 하려면 좀 뼛속까지 사랑을 하게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사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주식시장 좀 어렵습니다. 뭐 상중하로 따지면 난이도 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따지면 최고난도 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으면 지금 거의 한 4단계에서 5단계 사이 정도로 초고난도 시장이기 때문에 네. 무턱대고 투자하기보다는 뭐 소신 있는 종목들 잘 발굴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 실적 바닥을 찍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장기 투자하는 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좀 상당 막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글로벌적인 모멘텀이랑 수급 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박스 대응하시면서 뭐 트레이딩 바이 네, 이런 식으로 좀 시장 대응하시고 좀 빠른 손절하시면서 지금의 구간을 좀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